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박람회를 통해서 그쪽이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면 한 지역에 그리고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물가가 높아지고 또는 땅값이 사실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다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 정부 땅이긴 합니다. 어떤 박람회를 열 때 대부분이 다 정부의 땅이긴 하지만 그 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 집들은 또 자기의 자가 소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또 임대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고 땅값이 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임대인들은 물가가 높아지니까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도 있고 또는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스스로 지어서 어떤 부동산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서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기존에 살던 사람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비단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전시 박람회 산업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전시나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는 여러 가지 어, 좀 글로벌한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개체지의 자부심이나 또 지역 주민의 의식 수준도 개선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 지역의 정부가 또는 세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이것 또한 지역 주민과의 협의될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뭐 이런 이벤트나 또 박람회나 전시회를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어느 정도 들뜬 마음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외국인이 어, 지역에서 술을 마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와중에 또 범죄나 또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루가 돼서 치안 쪽으로 좀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 주민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워낙 많은 참가 인원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행사에 따른 교통 불편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에 있어서 상위 문화, 하위 문화는 없지만 그런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전통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이 조금 약화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또는 그런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 있는 오너들이 와서 막 백화점에서 많이 뭔가를 또 구매하기도 하고 지역에 흔히 말하는 돈을 뿌린다고 하죠. 뿌린다는 걸 보게 되면서 그것 또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아서 사치풍조와 소비 성향, 특히 박람회는 약간 들뜬 분위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장시키는 게 있다. 그 외에 기타 효과는 뭐 장점은 그렇습니다. 박람회를 적어도 열게 됐을 때는 저번에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전시 컨벤션 센터 또는 박람회 관련한 여러 가지 관들을 만들게 되면 그 지역 주변에 스트럭처가 훨씬 개발되게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개발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시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회 기반 시설이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여러 가지 산업이 집중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로 많은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정적 효과는 뭐냐면 이런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서 학교나 또는 여러 가지 빌딩들 그리고 주거 지역들이 자칫 개발을 잘못해서 들어오게 되면 인구 밀집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성수기와 비수기 상의 관광객의 관광 불편이 가중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전시박람회의 파급 효과 중에서는 꼭 긍정적인 효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 우리나라에서 전시박람회 산업의 부정적인 효과는 뭔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은요. 전시 박람회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전시 박람회를 여러 가지 장점도 단점도 있지만 왜 굳이 육성을 해야 되고 왜 굳이 발전을 시켜야 되냐 그 필요성은 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시 박람회의 중요성은 뭐냐면 일단 무역 인프라, 또 마이스 산업의 관광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교육, 투자 증진, 고용 확대, 소득 증대 이런 거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또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컨벤션 이벤트 그리고 국제 회의 관련한 여러 가지 육아 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국내 전시 박람회 산업의 발전을 국내 수출 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 정책에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보게 되면 전시 박람회 산업은 세계적인 추세로는 박람회장이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면적 또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 박람회의 업체 수가 중요합니다. 사실 확대만 한다고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도시에서는 인프라를 만들고 나서 그 인프라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도시도 있지만 반대로 자생적으로 많은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공급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파도 있죠. 경제학파들 중에서도 그 두 부류로 항상 나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역시나 전시박람회의 규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확대되지만 그 업체 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소는 있는데 그 장소를 채울 만한 발전된 업체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대형화 또는 그런 것 통해서 연계 파급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전시박람회 산업 육성 및 발전의 필요성 과제는 어떤 것이 있냐? 다음과 같습니다. 어쨌든 무역 기반 강화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키냐? 바로 전시박람회 육성을 통해서 제고시킨다. 그리고 전시박람회 가동률 제고를 통해서 어쨌든 전시박람회 기획업 또 디자인업 또 장치업 이런 관련한 부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꼭 전시장만 훌륭하다고 해서 그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된 기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치를 설치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의 공동 육성 또는 발전이 필요하면 자동적으로 전시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는 이런 요구인 거죠. 어, 그리고 또 뭐냐면 국내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전시 박람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년 전시회를 하고 있지만 국제 규모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전시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어떤 기획사가 먹고 살려고 하면 사실 엄청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독일 또는 유럽에 있는 기타 영국 아니면 가까이 있는 홍콩, 싱가포르가 조금 비교되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격차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빨리 시작했고 독일이나 기타 유럽들이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진 세계 경쟁력이 있는 전시박람회를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유치를 한국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마이스 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 또는 국가 관광 산업의 경쟁력까지 강화할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내 전시 박람회 또는 전시 박람회에서 전문화를 깨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드론 관련한 전시회가 있다면 거기서 드론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는 뭐 어떤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업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냥 막 다 끼워서 팝니다. 그런 전문화는 사실 전시회의 격을 떨어뜨릴 뿐이죠. 이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이 IT 쪽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 K-pop 또는 K-culture 뭐 등등 이런 문화 관련한 것들이나 아니면 IT, 조선해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전문화 시켜서 고도화 시키고 그걸 통해서 국제화 시키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로에 막히고 벽에 막히는 건 뭐냐면 항상 이런 방식에서의 실패 요인은 바로 융복합입니다. 융복합을 잘 못해요. 우리가 우수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데 우수한 문화도 있고 우수한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믹스를 잘 못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품목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걸 응용해서 융복합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있죠. 특히 미국은 수용력도 되게 강하고 산업끼리 융복합시키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사실 하는 것들이 그런 거, 뭐 만들어내는 재밌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잘합니다. 싱가포르이 왜 마이스 산업으로 명명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아직 미국은 컨벤션 산업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저기 어디죠? 유럽 쪽에서는 익스비션 인더스트리라고도 하고 근데 싱가포르는 아예 MIC라고 전시를 하면서 국제회의를 하고 또 국제회의를 하면서 전시회를 끼워놓고 이벤트를 끼워놓고 인센티브로 같이 끼워놓고 이것들을 계속 융복합 시켜서 하기도 하고 또한 관광과 연계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와 연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융복화를 강화시켜서 산업을 고도화시켜서 최대한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또 고민하셔야 된다. 조금 더 보조 설명을 하자면 이건 무역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기타 전시 산업이나 박람회 산업이 사실 무역적 촉진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약간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마케팅 및 광고 홍보 효과의 극대화, 또 전시 박람회를 통해서 기술 비교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전시 박람회를 통해서 구매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는 어떤 피드백 효과,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 일반 관람자들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전시 박람회 참여 기업들은 잠재적,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서 잠재적 구매력이나 구매 성향들을 파악하고 또한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시박람회 산업의 여러 가지 기능 및 연관 산업 분야에서 한번 보게 되면 전시박람회의 주요 기능은 역시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거래 기능이 있다. 맞죠? buying and selling이죠. 이 buying and selling인데 이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바잉하고 셀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현재 그 전시 박람회장에서 바로바로 거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리 사실 전시회 참여 기업들을 한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안다? 바로 전시 기획사들이 이런 참여 업체를 모집한 다음에 서로의 리스트를 공유하고 사실상 사전 거래를 많이 합니다. 계약서를 사전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전시회 통해서 마지막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또 너의 제품의 시연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또 이걸 통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 기능이 최근에는 사전 예약 기능까지 좀 가미되면서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소재 기능, 소개 기능, 아까 전에 말했죠. 어쨌든 뉴 프로덕션을 어쨌든 프로덕트를 인트로덕션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작은 기업으로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전 세계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시간 문제, 인력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전시박람회가 갖는 주요 거래 기능도 있지만 신제품 소개 기능도 있다. 또한 미디어 홍보 확산 기능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제가 어떤 물건을 개발해서 해외 전시에 가게 되면 그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기타 등등 광고에서 엄청 홍보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나는 사실 기업으로 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야. 작은 기업인데 엄청 큰 기업이 참여를 하는 전시회에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큰 기업도 홍보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업도 같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같이 참여를 했잖아. 더 쉽게 말해보면 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는 그 프로젝트가 IT 계열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같이 진행하는 팀이 누구냐면 삼성의 반도체 팀인 거야. IT 팀인 거야. 삼성의 AI 쪽 팀인 거지. 그러면 그거 참여하는 것만으로 엄청 홍보가 되겠죠. 어, 이런 여러 가지 홍보 확산 기능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미디어 커버리지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산업 정보 획득,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산업 획득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최신 산업의 발전 및 동향 파악을 한 곳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글로 읽고 어떤 잡지로 보는 것보다 기술력을 직접 시연하고 보는 거에 트렌드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프레타 포르테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트렌드를 한 번에 프레타 포르테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 및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종 유사 업종 간 네트워킹 및 융복합화의 문제점 해소.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문제점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어쩌면 다른 조금 같은 분야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그리고 조금 다른 분야에서 있던 어떤 그런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융복합화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다. 어쨌든 네트워킹 프로블럼 솔빙이 어쨌든 대표적인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어쨌든 전시 박람회 산업은 전 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박람회 시설의 선진화 및 전시 박람회 기획,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관 산업 분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줄까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시 박람회 개최에 관련된 주요 요소 보게 되면 주요국의 전시 박람회와 관련된 핵심적 주체 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독일 메세, 홍콩 TDC, 싱가포르 TDB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전시 산업 유형이 보게 되면 각자의 크게만 흐름만 알려드릴게요. 독일 메세는 어쨌든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 정부 쪽에서 굉장히 밀고 있고 그런 지역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것 중에 직접적으로 거의 관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관련 산업, 특히 기획자 또는 어떤 홍보 마케팅 관련한 광고 회사 이런 것들과 유기적으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해서 지금 지역 경제의 어떤 주력 산업으로 갖고 있다. 흔히 말하면 한 개의 전시 산업으로 한 마을이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대형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일에서 가장 뭐 많거든요. 메세 프랑크푸르트가 있고 메세 베를린이 있어요. 제가 프랑크푸르트랑 베를린을 다녀왔을 때 이 어떤 특히 베를린 메세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벤션 센터의 크기가 부산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컨벤션 센터를 보진 않았지만 그 컨벤션 센터 멕시코 만한 컨벤션 센터가
한 30개 정도가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이 너무 넓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닐 수가,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셔틀버스를 항상 운행합니다. 한 기업이 그런 그 정도의 백스코만한 전시 센터를 하나를 다 쓰는 곳도 있어요. 그 정도로 대형 규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시회 또는 전시 또는 컨벤션을 전공할 사람이면 독일, 싱가포르는 반드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좀 더 규모가 큽니다. 훨씬 더 크고 또 웅장합니다. 거기는 그런 전시장이 많지는 않지만 크기가 일단 너무 우리랑 차이가 큽니다. 청고도 거의 이게 건물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넓은 공간이거든요. 축구장을 8개 합친 규모보다 큽니다. 그럼 얼마나 큰 줄 알겠죠? 한 개의 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대형 전시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 전시가 제대로 열릴 때는 그 기간이 2주에서 3주가 되게 되는데 이때 교통이 정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을 때는 차라리 지역 주민들한테 자신의 집들을 에어비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요. 독일은 그 정도로 지역 주력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때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려주고요. 독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여행을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같은 지역의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다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잘 시스템이 지역과 어떤 정부와 기업이 잘 연관돼서 고도화된 곳이 바로 독일이다. 홍콩은 사실 진짜 그냥 무역 진흥을 위해서만 특화된 곳입니다. 예전에 홍콩이 그 경제 중에 특히 금융도시인 거는 알고 계시죠? 금융도시이기도 하고 또 어떤 포트시티로서의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시박람회에서 전문 오르가나이저가 되어 있어서 진짜 세계적으로 많은 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홍콩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 관련한 무역 관련한 전문가들이 홍콩엔 정말 많은데 어, 그 전시 산업이나 컨벤션 산업 자체를 완전 무역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계약 성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싱가포르는 특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MICE별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덤 스미스에 보이지 않는 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어떤 많은 규제가 있고 정부의 어떤 많은 페널티가 있고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보다 어쨌든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쪽에서는 많은 지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많이 지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싱가포르 관광청이 지부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실 독일도 지부는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 몇 개 이렇게 지부나 차라리 해외 법인이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유럽에 한정되고 하지만 홍콩은 정말 많거든요. 이게 2006년에 48개 해외 지사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는 생각보다 지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싱가포르는 굳이 해외 지부를 많이 만들어서 유치를 하지 않더라도 한번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 내지 거의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정도로 흔히 말하는 웨이팅이 많이 걸려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맛집입니다. 전시의 맛집이기 때문에 이곳을 하기 위해서 굳이 많은 유치를 하기 위한 지부를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관광공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지사보다 훨씬 많은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30개는 넘게 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더 많은 지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과제는 하나 뭐냐면
독일, 홍콩,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전시 박람회 중에 여러분들이 A4지 2장에 여기에 관한 특징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이 전시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레포트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세계 최대의 인형 박람회가 있다. 인형 봉제 박람회가 있으면 그 인형 봉제 박람회는 어떠어떠한 것들이고 며칠이 운영이 되고 또 며칠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의 참여 업체는 대형이 이렇게 되고 또 전시장은 어디를 이용하고 또 이 이후에 부대 행사는 뭐고 또 이게 잘 되는 이유는 뭐고 안 되는 이유는 뭐고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된 여러 가지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포트 사항은 제가 공지사항에 과제물 게시물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제 기말 과제죠. 과제를 해 오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을 때 여기에 장점들을 보게 되고 단점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끝에 기말고사에 제가 말했듯이 마이스 산업의 문제 해결 학습 기반의 어떤 문제를 낼 텐데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건 힌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제가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반드시 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 박람회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전시박람회 개최에 관련된 주요 요소 중에 뭐 목표가 있고 시의성이 있고 뭐 판매 환경이 있고 뭐 비용 절감이 있고 전시박람회 장기적 생명력이 있고 시너지 효과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한 번씩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전시박람회의 목표는요. 현재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목표 설정 또는 잠재 시장 창출, 홍보 및 거래 촉진 등의 기본 목표를 설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전시박람회 참가 기업들과 바이어 혹은 참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시박람회 주최 측의 명확한 방향 및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있다. 그 목표를. 그리고 정시박람회의 시의성은 뭐냐면, 왜냐면 시의성이라는 건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시의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 흔히 말하는 시의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원하는 것과 제공하는 것에 타이밍이 딱 맞아서 성사되는 걸 말합니다. 어, 시의성은 목표로 삼고 있는 어떤 전시박람회의 참가 기업 그리고 바이어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종별 전시박람회 개최 시즌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름 제품 관련한 것들의 박람회를 겨울에 열면 좋지 않겠죠. 그쵸? 그리고 자동차 판매율이 가장 높은 시즌이 여러분들이 언제인 것 같아요? 바로 초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차는 연식이 넘어가게 되면 신차가 나오거든요.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10월, 11월에 모토쇼 같은 걸 열게 되면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 2021년이면 2022년에 나오는 신차들을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2020년 10월에 거기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초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차가 출시돼서 거기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의성, 개최 시즌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시의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사 전시 박람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하나의 전시회가 잘 되면 그 나머지들도 다 따라하려는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 전시를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있고 또한 역내 경쟁국의 유사 전시 박람회와의 비슷한 전시 박람회와 시기적 장단점을 좀 고려를 해서 차별화를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저의 사족입니다.
절대로 그게 공식화된 건 아닌데 사족인데 지금 부산에서는 최근에 상반기에 국제 화랑전이랑 아트페어가 지금 아트 부산이라는 아트페어가 불과 한 달 여를 남기고 두 번이나 동시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이 둘 다 같이 나가거든요. 아트 부산에서도 지역에 있는 어떤 세금이 나가게 되고 또 화랑제에서도 그게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걸 만약 합쳤다면 얼마나 큰 전시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여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소로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서 어떤 문화를 더 좀 문화적인 형소를 좀 더 가미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뭐 개선시킨다든지 뭐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컬렉터와 아니면 갤러리 간의 셀링 포인트의 접점만 만들어줬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전시회가 좀 더 매력이 있을 수 있게끔 이런 매력도를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또 전시박람회장 내 판매 환경, 특히 뭐 셀링 인바이러먼트를 보게 되면 전시 박람회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게끔 소비자 및 바이어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고급화나 첨단화를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에 살고 있는 전시 중에 좀 비용이 많은 곳은 굉장히 한 부스에 한 50평 되는 부스에 3x3으로 50평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런 부스에 한 3억, 4억 정도를 부어가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멋지게 만듭니다, 부스를. 반면에 기술력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업체들은 그냥 일반 전시 부스를 활용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냥 프레임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안에 프린팅 되어 있는 걸 붙이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프레임이 정말로 형편 없습니다. 정말로 형편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술까지도 보살력 없게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몇십 년 전 쓰고 있던 어떤 프레임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박람회 시설을 좀 고급화하고 첨단화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부스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하루 참여하는데 평당 받거든요. 흔히 말하는 평당 얼마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평당 받는 걸 가지고 그 정도로 쉽게 말하면 그런 이상한 뭐 노후된 그런 프레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할 만 안 납니다.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비용 절감 부분이 있죠. 유망하고 어떤 유력한 전시 박람회 참가 기업들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이고 또는 인적 비용 절감 등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조금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전시 박람회의 장기적 생명력.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롱 라이프 스팬이라고 해서 음, 어떤 프로젝트든지 장기적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자 또는 자생력이자 명성이라고 봅니다. 오리지널리티도 무시 못하지만 한 분야를 몇십 년간 했다. 또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명성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전시 박람회가 1, 2회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어떤 전시 박람회가 10회 이상 됐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했다 그러면 10년을 한 거지. 한 분야에 10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히 음연 정시 박람회 같은 경우에 오랜 명성을 쌓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어떤 전시 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치밀한 기획에 의한 어떤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또 전시박람회의 시의성에 의한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고 또한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좀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요 요소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주요 요소로서 좀 전시박람회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박람회 산업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짝 좀 다루고 넘어가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전시박람회 시설의 활용도, 흔히 말하는 전시박람회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전시박람회 관련 업계, 그리고 전시박람회 장소, 소유 주체 및 정책 주관 간에 조금 소통이나 협력 체계가 구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국내 전시박람회 중에 유망 전시박람회 분야를 먼저 선별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년 개최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시 컨벤션 센터 또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는 무역 전시 박람회 개최 능력 및 배양 및 지원 일단 무역 기반의 국제적인 행사는 어떤 개최 능력을 배양시키고 좀 더 육성화시키면 유리하겠죠. 지금도 전시회라는 이름을 쓰고 돗대기 시장 전시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무슨 창고 대방출 이런 게 컨벤션 센터를 활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컨벤션 센터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미지를 그렇게 있다. 그래서 무역 전시 박람회 기반 어떤 그런 전시를 적극적으로 개최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또는 전시 박람회 기획이나 전시 박람회 전문화를 추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 기획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모든 전시회 박람회의 기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터쇼의 전시가 다르고요. 아트쇼의 전시가 다르고요. 또 어떤 조선해양 대전, G스타 이런 것들의 기획이 다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죠. 매년 똑같기도 하고요. 또한 유사 전시회 간에 똑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시 박람회라면 적어도 전문화가 필요해서 매번 달라지는 기획으로 좀 더 많은 업체 그리고 많은 참관객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홍보 지원도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해외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해외에 그런 전시 산업자들을 데려가서 같이 어떤 상담회를 열기도 하고 또 바이어를 만나거나 셀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성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즈니스 성사율이 낮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업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오너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나가게 되거든요. 직원이 나가게 돼서 물론 전문 직원이긴 하지만 사실 대규모 대형 어떤 무역 관련한 것들은 오너가 해외는 직접 나와서 상담도 하고 오너가 대형 물량을 따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움직임은 많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홍보 지원을 물론 그런 경비나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한데 그 부재 시 그걸 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도 책도 필요하다. 오너가 해외에 나가게 됐을 때 홍보 지원을 나가게 됐을 때 한국에 비는 어떤 그런 구멍을 메꾸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 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역량 확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전시 박람회 산업의 주체 간의 연계 강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전시 박람회 산업의 주체는 여러 파트들이 있죠. 뭐 정부도 있고 컨벤션 센터도 있고 아니면 협회도 있고 학회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기획사도 있고 이런 주체 간의 연계 강화를 좀 통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 이 얼라이언스 자체를 구축을 해서 좀 유대를 강화시키면 사실 서로 좀 수익이 좋은 기획사가 이번 연도 수익이 좋았다면 조금 수수료를 낮춰줘서 그 전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조금 흑자가 났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반대로 전시 주체, 협회나 학회가 어떤 박람회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났다. 그러면 이 비용을 다시 컨벤션 센터나 아니면 이런 지역 연계 관광 산업 주체 간에 이렇게 뭐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뭐 기타 등등 이런 연계 강화들이 필요해서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상생이 이런 마이티 산업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슬처럼 걸려 있는데 한 곳에서 구멍이 나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시박람회 지원 제도 부분입니다. 음, 전시박람회 지원 제도는 국제회의보다 사실 조금 덜 정부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시박람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금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국가 행사인 어떤 컨벤션보다 국제 컨벤션보다 국제 전시가 국내 형식의 전시가 많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전시 지원 비용도 전시회보다 국제회의 지원금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제도를 한번 꼼꼼히 보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먼저 전시박람회 지원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시박람회 산업 선진국들의 지원 주도기관은 주로 정부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 및 정부 기관 등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전시박람회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있죠. 정시박람회 산업의 육성은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시설에 관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했는데, 시설에 많이 마련되는 거, 그리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복합 리조트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면서 거기 안에 전시박람회장이 있는 거. 특히 전시박람회장은 SOC 건설이라고 합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인데 이런 간접자본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적인 투자를 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전시박람회 개최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전시산업에 끼워서 지원을 하게 되면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시회를 연다 그러면 무역 관련한 부처 있죠. 우리나라는 뭐 무역 관련한 업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코트라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전시회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스 산업 쪽의 관련 부처에서 이 방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는 미국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 중에 유망 전시회를 조금 선정해서 코트라 조직과 같이 세계 각지에 주재하고 있는 상무부라고 합니다. FCS라고 하는데 이런 Foreign Commercial Service를 조직을 조금 더 활용해서 전시 박람회에 대한 홍보 및 바이오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전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기타 등등 독일이나 또 기타 등등의 유명 전시회에 전시 박람회 주최자들이 있거든요. 메이저만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독일, 홍콩, 상하이 이런 메이저들만 가는 전시 박람회 주최자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국에 데려오고 전시 시설을 보여주고 관광을 시켜주고 이런 샘플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인스펙션, 사이트 인스펙션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창구를 개발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전시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영상도 하나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문제점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이 문제점을 제시를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기말 관련한 그런 문제들을 빨리 다음 시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지는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